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의회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가짜뉴스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미국 민주당 소속의 슈리 테드너 하원 의원이 탄핵안을 발의해서 접수를 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잖아요. 보통 취임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이라서 서로 여야 모두 상대가 좀 잘못해도 아량을 베풀어서 관대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특히 그 유명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또 대공황을 극복하고 2차 대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유명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여야가 아예 집권한데 딱 만나서 내 100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의회에서 모든 정권을 줘. 그런데 의회도 흔쾌히 동원하고,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뉴딜 법안이라든지 대공황을 이겨가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는 탄핵하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런데 공식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탄핵을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그 국회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탄핵 소추가 되고 그 순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는 보통 일반 형사사건으로 치면 검찰의 기소와 같은 건데요. 그렇게 기소가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탄핵 재판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3분의 2 이상의, 그러니까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 이상이 인용을 해야 탄핵이 받아들여지거든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 이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서 3분의 2 탄핵 소추, 또 헌법재판소에서 완전 만장일치로 탄핵이 됐었죠. 근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어요. 이 헌법재판소 체계는 유럽의 대륙법 체계인데, 또 이 대통령 중심제는 또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따오다 보니까 조금 좀 혼선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탄핵을 하긴 제도가 있긴 있대. 하원에서 일단 소추가 되면 이 탄핵 소추안이 상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하원, 상원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한국은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훨씬 더 많이 따지게 되는데요. 미국은 탄핵 소추도 탄핵 인용도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정파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현재 여야의 구도가 탄핵의 인용을 좌우하는 핵심 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번에 민주당의 슈리 테드너 의원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해서 하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요, 이 경우에 우리처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상원으로 넘어가서 다시 인용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현재의 여야의 구도를 한번 보세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다,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대통령 때도 탄핵안이 여러 번 발의가 됐고, 또 그전 트럼프 1기 때는 아예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해서 탄핵 소추가 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았죠. 그래서 허지부지 된 사례. 그래서 미국은 탄핵 소추는 굉장히 많고 오히려 탄핵 인용은 어렵다. 이런데 우리는 국회에서 3분의 2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소추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역사 이래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것은 노무현 때 한 번, 그 다음에 박근혜 때 한 번, 윤석열 때 한 번, 이렇게 3번 탄핵 소추를 당했는데 그 중에 2번이 탄핵이 인용이 됐었죠. 근데 미국은 탄핵 소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 소속의 슈리 테너드 하원 의원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취임 초기부터 이렇게 야당 의원의 탄핵 소추 발의가 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거의 광폭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관세 폭탄과 같은 국제 정치에서도 과거에 듣도 보도 못한 초강경 정책들을 잇따라 지금 펴내고 있는데, 자, 이런 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지지율이 떨어진다면, 국민들이 반감을 가진다면 탄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지금 47대 대통령인데요. 미국은 대통령의 탄핵이 상하원을 모두 거쳐서 인용된 절차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47명 올 때까지요. 한 번 사실상의 탄핵이 한 번 있긴 했죠. 닉슨 대통령. 이 닉슨 대통령 당시에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의 거짓말 문제가 불거지면서 탄핵 소추를 당했고, 이미 공화당 내에서도 많은 표가 돌아섰더랬습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상원에서 탄핵 인용이 될 찰나인데, 이 닉슨 대통령이 스스로 빅딜을 해서 자기를 사면해 주는 조건으로 그만둬버린 겁니다. 그 당시에 사면은 누가 해줬냐면요, 닉슨 대통령의 부통령을 하던 존슨이 대통령 되면서, 대통령은 사면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이 대목,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면을 형이 확정된 사람만 사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은 사면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과 또 행정법, 형법 체계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수사 중에 있거나 또 앞으로 수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선사면도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닉슨 대통령의 후임자였던, 부통령이었던 존슨이 사면해 줄게 약속을 했고, 그것을 믿고 닉슨은 사표내고 고향인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갔고요. 또 존슨 부통령은 그 자리를 승계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1호 행정명령을 통해서 바로 닉슨 대통령 사면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의 탄핵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어쨌든 엄격한 의미에서, 법률적인 의미에서 미국은 탄핵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그만큼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미국의 민심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목은 트럼프 관세 폭탄, 이거 과연 계속될 것인가? 이거 이렇게 무리한 순대 계속 이어갈 수 있나? 자, 미국 여론도 썩 좋지 않다는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주당 소속의 슈리 테너드 의원이 탄핵 소추 발의를 했다니까, 아, 이번 기회에 트럼프 좀 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미국 국민들의 민심이겠죠. 이 대목에서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자, 이 지지율이 CNN 조사 41%, 또 월스트리트저널 조사 39%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과반수 이상 득표를 했거든요. 그때에 비한다면 10%포인트 정도의 지지율이 달아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간에 상당히 줄었다. 그런데 문제는 줄어든 게 과연 대통령 탄핵이나 대통령이 정책을 완전히 백투더 원점으로 내 관세 폭탄 없던 거로 할게 라고 돌아갈 정도로 민심이 이반했느냐. 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지지율이 39에서 41%로 나왔다. 이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지지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전에 그 지지율이 뭐 10%대로 떨어졌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으로는 탄핵을 바로 앞두고는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만 그 전 상황,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문제가 나오게 된 계엄령 선포 그 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굉장히 낮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면에서 미국 같이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사회에서의 39%에서 41% 지지율, 이 정도는 미국의 체제가 흔들릴 정도가 전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미국의 민심이 입안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전면 철회할 것이다. 이것은 나가도 좀 너무 나갔다. 김치국을 좀 많이 마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이 슈리 테너드 의원은 이 상황 속에서 탄핵 소추를 발의했느냐? 이 대목 우리가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적어도 미국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가 걸리느냐? 또 이 탄핵 소추 발의한 내용들이 앞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얻어서 트럼프의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서로 탄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슈리 테너드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의 그 발의 사유 7가지입니다. 이 7가지는 앞으로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구독자님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한 것도 바로 이 깊은 얘기, 이 민주당 소속의 슈리 테너드 의원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 7가지 사유, 이것을 보면 앞으로의 미국이 보일 수도 있다. 이 비밀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7가지에 들어가기 전에 이 7가지의 탄핵 사유에 관세 폭탄 때문에 물가가 올랐다. 그래서 탄핵에 대한 이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관세 폭탄 때문에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가 올라서 대통령은 곧 쫓겨날 거야. 아니면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급선회할 거야 라는 생각이 조금 높은 기대다. 좀 많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슈리 테너드 의원이 꼽은 7가지 탄핵 사유 하나씩 뜯어보죠. 자, 첫 번째가 사법방해와 행정권 남용. 이를테면 판사가 명령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강제 추방을 할 경우에 그 말을 듣지 않고 먼저 추방해놓고 이미 저질러진 법이다. 이러면서 사법부에 맞섰습니다. 이거 헌법 위반일 수 있죠. 그게 첫 번이고요. 그 다음에 적법한 기관으로부터의 권력 강탈. 이를테면 미국의 국제협력처 같은 데 이런 데를 무기력화 시켜버렸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마. 이것은 적법기관의 권력 강탈로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트럼프 탄핵 사유. 수정헌법 1호에 따른 언론, 집회, 종교 자유 침해. 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치고 있는 게 수정헌법 1조인데요. 이 1조가 어느 누구도 종교와 언론, 집회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러던데 트럼프 대통령 언론 탄압 많이 했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말 하지 않으면 바로 그 회사를 다른 방식으로 뭐 경제적으로 제재를 한다든지 그 회사가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AP통신이라는 유명한 언론기관, 미국 최대의 통신사입니다. 이 AP통신 기자들 지금 백악관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남쪽 바다 이름을 멕시코만으로 고쳐달라고 했거든요. 그게 멕시코하고 미국이 걸쳐 있는데 그걸 멕시코만이라고 그러니까 소유권이 멕시코에 있는 것처럼 된다. 그래서 미국 우선주의에 반한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바꿨냐? 아메리카만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쓰는 것은 사실상 언론기관의 자유 아닙니까? AP통신은 여전히 멕시코만으로 계속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악관이나 정부 각 부처에 AP통신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 해서 세 번째 탄핵 사유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머스크하고 관련이 있는데, 머스크가 지금 정부 효율부라는 다치, 이 밈코인, 가상화폐 이름이기도 한 DOGE 부서의 장이지 않습니까?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인데, 여기서 주로 한 게 사람들을 자른 거잖아요. 공무원들을 잘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 정부 효율부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또 이것도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적시를 한 겁니다. 자, 그 밖에 부패 및 뇌물수수. 이거 여러 가지 본인이 가상화폐에 직접 뛰어든다든지 트럼프 코인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거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는 부패 혐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취임식 때 돈을 너무 많이 걷었다든지 그게 걷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은 부패나 뇌물수수, 이해 충돌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도를 넘은 억압적 통치. 자, 이 대목. 이 대목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트럼프 막무가내법, 여러분들도 아주 생생하게 목도한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게 좀 주목되는데요. 무역에서의 권력 남용. 자, 관세 자체가 나쁘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이 있다 해서 탄핵을 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 관세 정책을 쓰는 데 있었어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측면들, 이른바 국가 비상사태법이나 IEEPA법, 이런 걸 많이 동원했거든요. 근데 그 요건을 과연 충족했느냐? 이게 현재 지금 캘리포니아 주 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내놓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몇 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 또한 핫 이슈는 아니다. 어쨌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트럼프를 흔들 수 있는 7가지의 장애물, 7가지의 예비 폭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당이 트럼프를 공격을 했을 때 긁고 넘어질 수 있는 7가지의 폭탄, 어떤 소지. 이 7가지. 첫 번째, 사법방해. 그 다음에 적법기관 권력 강탈, 수정헌법 1조 침해, 정부 효율부 설립, 그 다음에 부패 및 뇌물 이해 충돌, 그 다음에 억압적 통치, 그 다음에 무역에서의 어떤 법적 권력 남용, 이렇게 7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탄핵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은 적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대로 안전하다. 다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자, 내일이 또 한 번 미국의 대규모 시위가 있을 텐데요. 이 정치가 살아있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정말 일파만파로 확산이 돼서 반대 여론이 트럼프 물러나라 그러면 물러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